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13일입니다. 이제 총선 투표가 이틀 뒤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은 개헌 저지선인 100석 유지도 어렵다 하면서 국민들에게 SOS를 쳤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다. 국회를 장악하면은 이미 사법부, 헌법재판소, 언론, 정부기관은 물론이고 완벽하게 장악한 상태, 그리고 지방 정부의 권력까지 장악한 상태에서 견제장치가 없어진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 일종의 비장한 호소를 했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차명진 후보를 이제는 제명을 해버렸습니다. 후보 제명을 해버려서 지금 두 지역구를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김대호 씨의 발언을 문제를 삼아가지고 관악에서 그리고 부천에서 두 지역구를 포기를 했습니다. 한석이 수도권에서 아까운데 막말 프레임에 결국 항복을 해서 두 자리를 포기를 했습니다. 새삼 이 차명진 후보가 문제가 된 것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하면은 탈당 권유로 징벌을 다소 완화했는데 그 뒤에도 계속 세월호 관련 발언을 해서 선거에 지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해가지고 오늘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인 황교안 대표가 이 최고위원회의를 소집을 해서 여기서 후보 제명을 결정을 했습니다. 후보 제명. 우리나라 정치사상 처음입니다. 후보 제명이 되면은 투표를 해도 무효표가 되고 이제는 선거운동 할 수도 없게 되고 투표 대상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보통 이 정도의 엄중한 일은 무슨 현행범일 경우에 무슨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든지 할 경우에만 해당되는 일인데 이 두 사람의 말을 이렇게 무겁게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허겁지겁 후보 제명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로 올라 있는 한 아주 훌륭한 보수 인사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선거 현장에 돌아보니까 특히 수도권에서는 차명진 후보의 그 발언, 세월호 텐트 관련 발언이 아주 선거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특히 가족들이 가정에서 이 말이 화제가 되는 바람에 이게 여성표가 달아나고 있다. 선거가 어려울 정도다. 이런 아우성이 전달이 되어가지고 말하자면은 결국 후보 제명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후보 제명까지는 가지 않고 탈당 권유로서 이렇게 경고를 주었으면은 차명진 후보가 좀 자숙을 해야 되는데 또 그 아주 묘한 용어를 사용한 글을 또 올려가지고 이 문제가 재점화되었다 하는 것이 그분의 불평이었습니다. 그분의 불평이었는데 황 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국민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자제하도록 기회를 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런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최고위원회가 심각하게 중요하게 판단한 것이다.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차명진 후보를 향해서 귀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느냐? 누구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느냐? 자신의 그 말이 본인한테는 속 시원할지 모르지만은 다른 후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봤느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 황교안, 박영준 두 사람의 절박한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이 정도를 막말이라 해가지고 공격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지 않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후보 제명 조치를 취하면은 도저히 선동 세력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정도보다 차명진, 김대호 두 사람이 한 발언 중에서 김대호 씨 발언은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노인 폄하 발언이 아니라 노인 배려 발언으로서 저는 오히려 그 발언에 고마움을 느낀 사람이에요. 또 차명진 씨도 자기가 스스로 이 발언을 한 게 아니라 토론회 때 상대방이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하니까 해명하는 과정에서 그 용어가 다시 나왔던 겁니다. 이거 보통 같으면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발언인데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제명을 당에 요구를 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짜리 기사로 넘어갈 것을 제명하니까 기자들도 이게 무슨 일이냐 해가지고 기사를 크게 만든 거죠. 사실은 묻을 수 있었던 말을 키운 거는 김종인 위원장입니다. 김종인 과잉 대응이죠. 과잉 대응. 그리고 최소한의 균형도 맞지 않았습니다. 저 더불어민주당이나 정권의 막말은 이것보다 한 100배나 아니 수백만 배나 더 심각한 발언을 하는데도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지난 4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민은 통일의 꿈을 먼저 꾸었다가 참화를 당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함으로써 제주도민을 모욕을 했습니다. 4.3 사건의 본질은 시초가 남로당 무장 반란입니다.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서,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경찰서를 습격하고 해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때 남로당이 주장했던 게 공산통일을 하자는 겁니다. 건국하지 말고 공산통일하자. 아니 그럼 제주도민이 공산통일의 꿈을 꾸다가 당한 겁니까? 그러니까 남로당과 제주도민을 동일체로 묶어서 통일의 꿈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말로 포장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김종인, 박영준 이런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제 기억이 안 납니다. 뭘 해도 아무 의미 없게 했으니까 보도가 안 됐죠. 또 이해찬 대표는 방송에 나가서 통합당을 토착 왜구라고 그랬어요. 토착 왜구. 그러니까 한국인으로 살면서도 사실은 하는 짓은 일본 해적 같은 일을 한다 하는 이런 인종주의적 모욕을 했습니다. 이번 선거판에서 있었던 최악의 모욕입니다. 최악의 망언이고 최악의 막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종인 씨가 정계 은퇴하라는 이야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대표를 제명하라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김대호, 차명진 제명을 요구를 하는 게 순서가 맞지 않습니까? 순서가도 맞고 비례관계도 맞고 또 도종환 전 장관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비호하는 논리로서 한국이 미사일 발사를 더 많이 했다 이런 막말을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에 의해서 불법입니다. 한국의 미사일 발사는 합법이에요. 우리는 핵을 개발하지 않으니까. 이런 거는 다 그냥 덮어주고 자당의 막말도 아닌 것을 크게 키워가지고 이런 사단을 벌림으로써 결국 자해 행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해 행위. 김종인 위원장이
막말 논란을 키운 사람입니다. 막말도 아닌 것을 막말이라고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키웠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좌익 선동에 그냥 무조건 항복하는 이런 정당이라면은 3분의 2 의석을 가져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막말 프레임에 항복하는 일이 선거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선거 때마다 항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을 긋지 않는 한 지금 한국의 보수 정당은 생존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번에도 항복했다. 그 항복한 결과가 그러면 총선 승리로 올까요? 달아나는 표와 얻는 표를 한번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계산 이전에 원칙의 문제입니다. 원칙의 문제. 진실의 문제입니다. 따져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막말인지 아닌지를. 그런데 그런 따져보는 그런 노력을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선용어가 정치인으로서 입에 담을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토착 외구는 정치인으로서 입에 담을 수 있는 말입니까? 좌파의 막말은 덮어주고 우파의 막말도 아닌 말을 막말로 취급해가지고 두 사람을 잘랐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 선거판에서 마지막 투표를 앞두고는 항상 이 말을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차명진 후보가 경솔한 면도 있다는 비판이 또한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후보 제명은 아니죠. 후보 제명. 참 이게 보수가 선동해 그동안에 이 문재인 정권 지지 세력이 얼마나 선동질을 많이 했습니까?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든지 지지 세력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세월호 침몰은 전적으로 박근혜 책임이라든지 하는 시, 그리고 광우병까지 올라가면 참 선동의 역사가 호화찬란합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한국의 우파를 괴롭히는데도 이렇게 저항력을 기르지 못했다. 이게 이번 국회의원 총선에서 드러난 한국 보수의 결정적 취약점이다. 진실을 지키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는 정의도 지킬 수 없고 자유도 지킬 수 없는 법입니다. 진실 위에 정의, 정의 위에 자유가 서야 이 삼층탑이 우파의 견고한 가치관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